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순간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2600포인트를 넘어서 3000포인트를 간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또 저만의 소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유가가 70달러대, 100달러 간다고 했을 때 조금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항상 적정 가격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과연 2600포인트가 합리적인 선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고민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사항은 어떤 이유인지는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투자할 대안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게 잘 나가던 오프라인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봤을 때 이제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루틴적인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볼 수 있느냐? 적정 가치에 대한 부분과 기대감과 투자 대안이 없다라는 세 가지 루트를 갖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냉철하고 또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냉철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냉철한 원칙 첫 번째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냉철한 원칙은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노직.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가에 대해서 왜 시장에 돈이 몰렸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에 자금이 몰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의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프라인은 사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업을 접고 주시장으로 들어온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냉철한 가치에서 이거에 대한 적정 가치는 얼마냐? 제가 봤을 때는 2680포인트, 2690포인트가 적정 가치라고 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치를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회사 그리고 전체적인 한국 증시의 영향은 어떠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실물경제 지표를 봤을 때 주변에서 주식 외에서 수익이 났다는 구조, 부동산 외에서 수익이 났다는 구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한 적정 가치는 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저평가 가치 다 감안하더라도 2100포인트 정도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경기 지표가 후행했을 땐 1800포인트까지도 보는데 다행히 새로운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5G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약바이오의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서 지수의 시총을 높게 잡는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의 가치가 잡힌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가치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이런 시장 속에서 사람들의 투자자의 심리가 어떨까에 대한 구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는요. 결국은 가장 증권사에 많이 몰리는 게 대형주 중에서 투자할 종목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신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로 잡았을 때 2700에서 800인데 과연 3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는 가치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시총 높은 종목들의 견인차 역할입니다. 그 견인차가 IT와 자동차죠. 그래서 지수가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개별 종목들이 안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IT와 자동차의 큰 대어가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슈퍼사이클을 찾았습니다.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하방의 경직을 만들 수 있는 노직이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전기차 쪽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IT에 대한 사업도 5G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투자한 산업이 어느 정도 견조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노직은 만들었지만 고평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 뭡니까? 타이밍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1400포인트에서는 매수하셔도 됩니다. 1500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하셔도 됩니다. 1500포인트 깨지고 나서 더 밀리긴 했어요, 사실. 근데 그 자리에서 저는 누구나 다 위험하다고 할 때 고를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누구나 다 고라고 할 때 저는 지금은 갈 수 있어도 스탑을 외치고 싶습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해서 다른 산업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과하게 쫓아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투자 포인트나 투자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청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슈퍼사이클에서 하방 경직은 잡혔다. 그 슈퍼사이클에서 하방 경직이 잡히고 주식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 어떠한 다양한 변수 속에서도 잃지 않는 매매법은 무엇이냐.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늘 우리가 투자했을 때 버는 것에 대한 가치만 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고민해야 됩니다.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잃지 않는 것에 대한 로직을 논하지 않습니다. 버는 것에 대한 로직만 논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잃지 않는 로직상에서 평생 동안 우리가 이제 평생 직업이 된 거죠. 주식이라는 것도. 그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보니 주봉 이동평균선 매매법이라는 핵심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이 4개의 봉 중에서 우리가 가장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매매법은 주봉입니다. 주봉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수지파. 외우시라고 그랬죠. 늘 똑같은 반복입니다. 자, 이것을 외우시면 수지를 만든다. 수지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이동평균선이요.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0선, 240선이 이동평균선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동평균선이 제가 핵심을 둔 건 뭐냐면 가끔 너무 어려운 보조지표를 보세요. 그런 분들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수능일이었네요. 네, 대부분 이제 수능을 보신 분들은 방송을 많이 안 보시겠지만 자녀분들 중에 이제 수능을 보신 또 그 자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조카, 그러니까 제 친척 중에 오늘 수능을 봤습니다, 사실. 근데 전화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도 이런 건데 뭐냐면 굉장히 부담감을 갖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줬을 때 저는 다들 시험 잘 봐라 혹은 좋은 결과 얻어라고 할 때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 과정을 끝까지 겪어보세요. 겪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너무 과하게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과정인 거예요. 그냥 그 고3까지의 그 시간은 그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을 잘 마무리했느냐. 고3 이후에 대학교까지의 과정도 그 과정이에요. 한 번만 성공을 해보면 돼요. 근데 대부분 내가 고3회 때 실패했으면 대학교도 실패할 거라 생각하고 대학교도 실패하면 사회생활도 실패할 거라 생각하고 사회생활 이후에 뭐 사업을 한다면 또 실패할 거라는데 그 과정을 끝까지 가보다 보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척 그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끝마쳐라. 그리고 만약 이 과정이 조금 불만족스러우면 다음 과정에서 성공하면 된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지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맞으면 잘 맞고 시장이 또 나빠지면은 와 기분 좋다가 또 와 떨어져요. 근데 대부분 주식 잘하는 분들은 겪어보신 분들은 과정을 그러니까 수익을 느끼시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느끼세요. 아 내가 이렇으면 어떤 과정이 문제가 됐을까? 그러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완성하다 보면 그것이 경험이 되고 그것이 주식의 투자법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조금 우려스러운 게 과정도 없는 분들이 가끔 요즘에 워낙 매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래요.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으려면 그 과정을 겪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이동평균선을 딱 얘기 드리면 어떤 분들 제가 이런 분들 절대 돈 못 번다고 봐요. 이동평균선 왜 보냐고. 차트 중에서 내가 보는 것은 뭐 MACD, 오실레이터, 뭐 MFI를 보는데 그게 잘 맞고 이동평균선은 안 맞는다고. 글쎄요. 제가 여태까지 뵌 분 중에
기본을 놓치고 돈 버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너무나 베이스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예요. 제가 항상 그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이동평균선은 겪어야 될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걸 겪지 않고서 다른 걸로 넘어간다.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거래 시간 수급 지지 파동을 한 번은 싹 겪고 과정을 겪고 나면 그중에서 이제 맞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계를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어느 단계에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들,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즐기셔야 된다. 그 즐기는 것은 고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즐기시고 그 과정을 즐기시다 보면 어느 순간 도달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업도 하고 뭐 이런 것 하다 보면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보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수지파의 과정 중에서 다시 가장 기본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동평균선, H라는 것은 제가 사실은 확률, 한글을 제가 예전부터 이게 20대 때 만든 건데 H 이동평균선 확률로 생각하자라고 하는데 직관적으로 사실은 이런 철자는 없죠. 네, 근데 일정 구간 동안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평균값의 이은선으로 매일 주가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같이 이동한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매일 종가를 이은 선을 이동평균선인데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의 평균을 점을 찍고 이쪽에도 점을 찍고 저쪽에도 점을 찍고 점점점점 찍으면은 결국은 그 이동평균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은 10일. 그런데 여기 또 다 기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케이스가 있는데 자, 5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보는 게 뭐예요? 5일. 토요일을 빼면은 일주일. 10일이면요. 2주일. 20일이면요. 한 달. 그 60일이면요. 3개월. 120일이면요. 6개월. 240일은요. 1년.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동평균선도 여기다 막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8일 이동평균선이 잘 맞는다고. 19일 이동평균선이 잘 맞는다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정상적이고 대중적인 게 가장 잘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뭔가를 발견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경험입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내가 88일 이동평균선의 창시자라고 막 이렇게도 하고 싶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기본만 잘해도 돼요. 기본만. 나중에 제 말이 아마 주식 이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거의 공감하실 텐데 늘 새로운 걸 추구하다 결국은 돌아가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일주일, 2주일, 한 달, 3달, 6개월, 1년. 이게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값을 갖고 평균값을 내서 그걸 이은선에서 위아래 평균값을 계산하는 게 답니다. 자,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렸어요. 제가 가끔 그래요. 좀 소익이 높든 낮든 전 되게 편안하거든요. 사실 주식을 하면서. 그게 뭐냐면 아니까. 어떻게 될지 흐름을 조금은 누구보다 아니까. 그리고 흐름을 보자고요. 그러면 자, 이동평균선의 종류와 쓰임도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우리가. 5일이면은 일주일, 10일이면 2주일. 근데 조금 짧게 보면 한 반주일. 그게 뭐예요? 당연히 3일선을 본다는 건 3일 안에 끝내겠다. 5일선을 본다는 건 5일 안에 끝내겠다. 10일선을 본다는 건 10일 안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상급등주 추세매매죠. 상한가 급등주 추세매매. 그럼 추세선은 뭐냐면 이게 이제 원래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단타라는 거는 짧게 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야구할 때 번트 이런 거니까 요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저만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원데이. 그리고 단기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계 표현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3일이나 5일이나 10일 요 정도가 제가 볼 때 단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윙이라는 것은 스윙은 추세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이 우리가 많이 보는 한 달과 3개월의 값이고 급등 눌림 스윙 단타 매매라고 해서 요게 뭐예요?
스윙이라는 거죠. 추세에 따라서 보는 거고 한 달 내지 3개월. 그다음에 중장기선, 중기라는 것은 120이나 240을 중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구분을 하셔야 돼요. 단타는 얼마입니까? 하루. 단기는요. 3일, 5일, 10일. 그 성향에 따라 다르다. 스윙은요. 20일 혹은 60일. 그리고 중기는요. 120이나 240의 시장 변곡일 때.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120과 240 위의 종목 매매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기라는 표현 쓰잖아요. 장기. 장기라는 것이 200일에서 300일이 장기인 거예요. 혹은 480일까지 장기인 겁니다. 2년 갖고 있는 게 장기인 거예요. 일반적인 로직입니다. 그리고 2000포인트에서는 480일선 웬만한 위에 있고 200일과 300일은 저항 역이용이다. 이런 것도 일단은 수시는 이동평균선이 정립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단타 매매 하고 싶어요. 그럼 그 단타 매매 기간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저가 정의해도 원데이다. 하루 만에. 스캘핑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마다 그냥 원데이다. 단기는요. 3일 혹은 5일 혹은 10일. 추세는 20일과 60일이고 스윙입니다. 중장기는요. 120일과 240일입니다. 강력 저항은 200일과 300일, 2000포인트 변곡은 480일입니다. 요거가 꼭 기억하시자. 메모리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죠? 저는 이러한 하나가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가끔 주식은 즐거운 거다. 네, 주식은 행복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는데 저는 즐겁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칙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죠. KCI라는 종목. 제가 이거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죠. 시작되지 않은 종목. KCI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 자, 포인트를 봤을 때 자,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을 본다는 거는 스윙을 보겠다는 거예요. 스윙. 스윙은요. 최소 20일 정도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주봉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로직이 필요한데 KCI가 계면활성제 관련주예요. 계면활성제라는 게 뭐냐면 때 빼는 거. 쉽게 표현하면. 네, 그 샴푸라든지 린스에서 그 먼지를 제거하는 어떤 성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주봉도 똑같이 느낍니다. 일봉이랑 똑같은 로직인데 자 보시게 되면 바닥을 찍을 때 이렇게 바닥을 찍을 때 이평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되는 자리. 주식은 반복이다라는 거예요. 반복이다. 주식은 반복이고 연속되는 값을 찾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내려왔다가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데 요 로직의 박스상에서 우리는 주가의 흐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면은 자, 여기서는 요 120조선 요게가 반복되는 자리였죠. 쌍바닥일 때만 돼요. 그럼 또 반복되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디가 반복됐어요? 요 선에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KCI가 매력적인 게 반복되는 게 두 선이에요. 반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반복을. 그럼 여기 지금 4번이나 지지했다는 건 이 가격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동질된 가격. 합의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지지대가 나오다 보니 여기서 주가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요 흐름에 대해서 어디서 자주 반복되고 지지대가 나오느냐. 여기서 지지대가 나왔고 여기서 지지대가 쓰면 요 자리는 반복되는 자리구나. 저피부에 관련된 이슈를 찾아보니까 계면활성제 관련주고 저피부에 관련된 종목인데 이런 자리가 부담이 없구나를 느끼는 거죠. 자, 이제 요게 이제 미래 케이스를 지켜보자라는 거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좀 봤던 케이스를 보면 S&Co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S&Co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동평균선의 쓰임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는요. 지지를 논하지 않아요. 돌파를 논합니다. 매물을 소화했다라는 단어를 쓰지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지가 잘 맞는 거고 매물을 돌파를 소화해서 잘 간다라는 로직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잘 간다가 되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SM코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드렸는데 이 수익이 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수익이. 자,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돌파를 합니다. 이렇게. 즉 5주선을 돌파를 해요. 주가가 바닥을 찍고 5주선을 돌파한 다음에 딱 보니까 여기가 또 지지대가 형성이 되네. 여기와 여기가.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00원부터 8,000원까지 20%까지 트레이딩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트레이딩 흐름이. 물론 SK 관련주로서 어떤 스마트 팩토리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고 이동평균선의 돌파라는 부분 그리고 지지되는 자리 연속성상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흐름이 만들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코메론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딱 보다가 자, 다중바닥을 일단 딱 그려요. 바닥이 만들어졌네. 자, 주봉에서 이건 투자 포인트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코메론은 줄자를 만드는 회사예요. 저는 줄자가 저는 약간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로망 중에 뭐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집을 짓고 막 이렇게 드릴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없는데 이 코메론 줄자가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수익도 좋아요, 회사가. 네. 근데 다중바닥을 만들었네요. 다중바닥을 만든 다음엔 어떤 의구심을 가져야 되냐? 다중바닥 오케이? 그러면 다중바닥 이후에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있어? 바닥을 만드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그 다중바닥 중에 뭐가 문제냐면 다중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5주선을 돌파하는 매물 소화까지 나와야 주가는 재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돌파하고 나서 이 종목에 대한 슈팅을 말씀드렸는데 10에서 20%. 지금 2주일, 1주일. 이게 꾸준하게 10에서 20% 상승 파동이 나오는 로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잘 안 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아쉽죠. 어떻게 보면. 해야 될 포인트들의 원칙적인 로직만 잘 이해하셔도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원칙을 지켜라.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라이온캠텍. 아이고 이렇게 누르는 게 잘 지워지겠네요. 그죠? 자, 라이온캠텍도 제가 그러니까 왜 황 대표님은 바닥줄을 이렇게 잘 체크하세요라고 그러는데 간단하고 단순하게 봐서 그래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투자대회에 나가서 1등 할 때 그냥 그러세요. 맨 처음에 막 앞에 나가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켜봐요. 지켜보면 대부분 제가 다 나중에 따라잡아요. 왜? 차분하게 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슈하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라이온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들에 대한 로직을 보셔야 됩니다. 바닥에서 올라가는 케이스 한번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다중바닥 이렇게 만들어주고 슈팅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제가 요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 5주선을 다중바닥 만들고 5주선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간답니다. 명쾌하죠. 명료하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네. 딱 포인트에서 요렇게만 하면 되지. 네. 근데 이게 미사오구가 많고 뭐 예를 들면 어려운 용어가 많다고 하면 그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방송 중에다 이렇게 방송 중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까지 들어오시면 되고 비밀번호는 74개입니다. 7777 74개고 그다음에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정정하겠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또 방송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또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라이온캠텍 보겠습니다. 라이온캠텍 다중바닥이 발생해요. 근데 바닥이 쫙 끌리는 거예요. 바닥이 쫙 깔리고 나서 어때요? 오주선 돌파하니까 가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뭐냐면 공통된 의견에서 돌파 패턴을 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예 지지되는 자리를 보거나. 여기 오주선 딱 돌파하니까 날아가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의 가장 고수는요. 쌍바닥에 다중바닥에서 오주선 돌파하면 일단 접근하고 봅니다. 네, 그래서 주봉이 중요한 거예요. 쌍바닥에서 오주선 돌파하면 접근. 오주선에 어떠한 그러니까 오주선을 돌파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제가 포인트 한번 볼까요? 자, 오주선을 돌파했어요. 그럼 오주선을 돌파한 이동평균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 오주선을 이렇게 돌파했어요. 그럼 이제 오주선을 돌파하고 나서 자, 이 오주선을 돌파할 때 다중바닥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크게 깨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주선 돌파 시그널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원래 정말 잘하는 사람은 주식을 언제 분석한대요? 토요일 날 분석한다고 그러죠. 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주봉이 완성되지 않니. 금요일 저녁에 이제 완성이 되겠죠? 장 끝나고. 그래서 항상 오주선 돌파 매매. 그래서 주식의 고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주식의 고수라는 원칙은 결국은 나의 기본기와 그다음에 패턴에 대한 원칙. 그런데 사실 이 오주선을 돌파할 때 이제 가끔 아무 종목이나 그 오주선을 쫓아가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제가 주식 1억 주 이상인 종목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1억 주 이상인 종목. 지금은 잘 가요. 근데 신기하게. 1억 주 이상인 종목은 하지 말고. 그다음에 주식이 또 매매를 할 때 원칙적으로 그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종목은 하지 마세요. 위험할 때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관없지만 나중에 신용 비율 높은 종목은 하지 마십시오.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라이온캠텍 이렇게 보고요. 건강 관련주. 제가 건강 관련주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바닥 구간에 형성되는 것들 이런 건데 이제 팜스빌이라는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이건 이제 팜스빌인데 자, 여기서 다중바닥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아니 그러면 이 다중바닥은 왜 안 됩니까?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는데 이건 왜 안 되냐? 길다 봉이. 주식은요. 힘을 쓰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툭툭툭 치고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힘 쓰면 쉽니다. 그 힘 쓰면 쉬고 나서 다시 에너지를 비축하고 뭐 이렇게 에너지를 비축한다는 건 수급이 다시 들어와서 촥촥촥 쟁겨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데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어디예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펌스비를. 자, 우주선 내려간 다음에 다중바닥이라는 건 요런 자리와 요런 자리가 만나서 이렇게 우주선을 올려놨을 때 그 다음부터 요 구간 안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종목 자체가. 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요게 이렇게 내려오면 선이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아하. 다중바닥에서 오주선 돌파 매매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항상 무조건 뭐 보는 게 아니라 건강기능식 저평가 관련주로 두각이라는 핵심 포인트 사항이 있다는 거죠. 핵심 포인트 사항이. 이 포인트 사항이 없으면 매매가 어렵다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로직들까지도 우리는 또 체크해보고 접근하셔야 된다. 자, 결국은 근데 다중바닥의 장점은 뭐냐? 최소한 전고까지 가더라도 자, 지금 여기 16,100원이고요. 여기에 10,000원 근처입니다. 50% 이상의 상승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최저 30%의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다중바닥의 장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 로직을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좀 체크가 했는데 그 급등주입니다. 급등주. 예, 급등주인데요. 이 급등주 로직도 보겠습니다.
자, 급등주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하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라 한번 볼게요. 엔투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엔투텍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다중바닥으로 잡을 수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엔투텍은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자 시세를 올리고 나서 다중바닥이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오주선을 돌파한 게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잘 가는 종목들은 오주선의 요 돌파 이후에 이 주봉의 저가를 이탈 안 해요. 단봉인데 단봉이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서 오주선을 딱 잡아놓고 여기서도 물론 잡았지만 다중바닥을 만들어 놓고 오주선을 잡아놓고 올리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좀 주가가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추세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얼마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다 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바닥이나 포인트들을 놓칠 수는 없는데 자 보세요. 지금 오주선을 잡았어요. 오주선을 잡고 나서 자 여기서 포인트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양봉이 잡고 나서 자 5주 이렇게 2평이 올라오니까 지금 1주, 2주, 3주, 4주가 가서 본전으로 내려왔어요. 한 달만 버티면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한 달만 버티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한 달이 개인들은 못 버텨요. 그래서 다 실패한다고 봐요. 저는. 왜? 뚫고 나가면 굉장히 고점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산 자리가 마이너스가 안 나는 상황에서 들고 가면 되는데 요 한 달을 답답해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한 달 밀리면 못 들고 갑니다. 대부분이. 근데 요 밀리는 거는 누구 마음? 시장 마음. 종목 마음이에요. 자, 근데 딱 포인트 잡아놓고 한 4주 밀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퉁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딱 100% 갑니다. 요 로직도 이해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즉 급등주 포인트도 마찬가지겠는데 황주명 검색하여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74개, 7777. 비밀번호는 74개 포인트 잡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사실은. 내려왔다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다중바닥을 만들어 보니까 윗꼬리 바닥이 나왔네요. 자, 윗꼬리 바닥을 쭉 연결해 보니까 이 윗꼬리 바닥이 나왔고 윗꼬리 바닥에서 다시 터닝 포인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끌어올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장의 흐름상에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고 오주선 위로 올라갔죠. 자, 오주선 위로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오주선 저가를 이탈하는지 안 이탈하는지. 그럼 일반적으로 전고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때릴 필요가 없었던 게 빨리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서 투심으로 밀려 내려온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스킬적으로 20주선에서 치고 올라간 겁니다. 자, 지금 굉장히 단순한 로직의 반복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단순하게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보냐? 주봉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급등주 매매를 좋아하는 케이스는 아니니까, 근데 급등주가 되게 길목전을 좋아하죠. 자, 보게 되면 오주선을 체크합니다. 오주선. 자, 오주선을 체크하면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잖아요. 오주선. 이렇게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 오주선을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시 오주선을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근데 그러면 요 경우도 오주선을 돌파한 거고 뭐 이런 경우도 오주선을 돌파한 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요 경우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다중바닥 자리에서 오주선을 돌파한 종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흐름이 굉장히 빠를 수 있다. 그럼 손절 라인이 굉장히 없어요. 단 전제 조건은 신용 비율이 높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신용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신용에 대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신용이 높으면은 특히 이제 밀려 내려오고 예전에 신용 11%, 산성에르네스죠.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이 신용이
10%까지 올랐어요. 12%까지 올라가서 고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도 막 종목이 좋다고 그때 막 제시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 포인트를 맞으면서 내려왔다. 자, 정리를 하면은 일단 이동평균선에 대한 흐름만 좀 정리해보고 그 다음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는 3일선, 5일선, 11선도 있고 그런 로직들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기간을 먼저 정하라는 얘기를 드렸죠. 기간은 단타, 단기, 그다음에 스윙, 중기.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장기. 제가 글씨가 제가 조금 예쁘게 쓸게요. 자, 이제 이 암기한 거를 제가 한번 체크해 볼 건데 같이 가보겠습니다. 단타, 스윙, 중기, 장기. 뭐가 빠졌죠? 네, 단기가 빠졌죠? 단기가 밑에 쓰겠습니다. 자, 단타, 단기. 자, 단타는 당일을 말한다고 그랬죠. 당일. 자, 그러니까 단타는 당일. 자, 단기는 3일, 5일, 10일. 그중에서 이 단기 5주선 돌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주로 좀 바꿔놓은 거고요. 스윙은요. 20, 60. 중기는요. 120, 240. 장기는요. 300, 200, 480. 이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480이라는 수익이 안 났다. 그럼 잘못된 투자입니다. 물론 2년간 수익이 안 났다는 건 사이클이 한 바퀴 도는데 480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굉장히 잘 중시 여겨야 되고, 매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주봉 나중 바닥에서 5주선 돌파. 요게 매매의 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렸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사실은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제가 오늘 조금 깊게 이야기 드리려고 앞에 로직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좀 딜레이 시켜놨는데, 빨리 했죠. 빨리 했는데 크루드 오일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엄청 중요한 자리예요. 이게 시장 지표에서 핵심이 될 겁니다. 저는 사실 시장을 바라볼 때 크루드 오일을 핵심으로 두고 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시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들도 말씀드려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7777 4개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제가 이제 유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유가가 항상 주가보다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상품 중에서 경기 민감 지표 중 가장 핵심 지표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지금 크루드 오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전에 그 마진을 45달러로 본다면 최소 마진을 제가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최소 마진 45달러는 넘어섰어요. 46.26달러니까. 그런데 원래 이게 최소 이제 20달러 언저리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맥시멈 70달러까지 갔었죠. 자, 이 격을 보게 되면 25, 25입니다. 네. 그러니까 25달러의 격을 두고서 45달러 항상 중시값이 되더라고요. 제가 유가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이 평균값 46.26 정도에 와 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여기를 약세장이라고 봤고 여기 강세장이라고 봤으면 강세장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45달러 부분에서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주목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1.26달러의 차이가 나요. 1.26달러. 1.26달러.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딱 46달러 되니까 하면서 이제 고민하는 자리예요.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지금 유가도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자리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지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45달러에서 25달러 하면 70달러가 고점 나왔고요. 45달러에서 25달러, 20달러 언저리에서 저점 나왔어요. 그 위에는 이제 좀 쇼팅이 좀 더 강하게 친 거고. 그러면 지금 46.26이라면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다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로직에서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경계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판가름을 해봐야 돼요. 지금 유가를 석유로 얼만큼 쓰느냐. 그래서 지금 과거 대비 중간가까지 왔다라고 하는 유가가 올라가는 건데 과연 지금 회복력이 어느 정도라고 했을 때 이 회복력이 과연 자 70달러의 반, 그러니까 45와 70의 반이었던 반 정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25니까 12.5를 더하면 57.5달러의 가치가 갖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인데 저는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사실. 그래서 이 로직 포인트로 봤을 때 지금 저는 공격보다는 보수적 관점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그 빠질 만한 명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여러 가지 로직상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45 갔다가 내려왔다가 45 갔다가 내려왔다. 진짜야? 아닌데? 진짜야? 아닌데? 요 로직이에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움직인다면 제가 20달러에서 45달러라고 말씀드렸고 32.5달러. 예, 32.5불. 그러니까 34불 정도가 저점이었는데 그럼 여기와 여기의 중간값이었던 다시 한번 조정이 된다면 41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고 이게 지수 조정이라고 봐요, 저는. 큰 종목들이 순환매로 이번 주까지는 좀 잘 갔는데 다음 주에 순환매로 좀 눌려진다면 이 유가와 함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좀 이따 제가 보겠죠. 미국 증시 보면서 또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가는 장을 별로 못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무리수 있게 말씀드린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러니까 지금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숨이 이제 차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똑같은 얘기죠. 하락장일 때 제가 좋아진다는 얘기 그때는 세게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숨 차오르는 공간입니다. 숨이 막 헥헥 차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식은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산을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보는데 점점 누르는 힘이 센 거예요. 뭐 똑같아요. 물리학도 똑같고 주식도 똑같은데 자 산을 올라가다 보면 이제 압력이 세지잖아요. 그 압력이 세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 이런 데서 올라가는 건 안 힘들어요. 압력이 예를 들면 10이라면 여기로 가면 20이 되는 거고 여기로 가면 30이 되는 거고 여기로 가면 40이 되는 거고 여기로 가면 50이 되는 거예요. 이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는 핵심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압력적인 부분들도 좀 체크해보자. 자,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그럼 그래요. 와, 대표님은 왜 한국 증시만 안 보고 크루드 오일도 보고 미국 증시도 보고 다 봅니까? 예전에는요. 제가 좀 거만할 때는 한국 증시만 보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저도 이거 안 보면 얼마나 좋아요. 굳이 뭐 나랑 관련 없는 크루드 오일 안 봐도 되고 미국 증시 안 봐도 되는데 지금 근데 제가 크루드 오일 보면서 전체적인 증시 전망과 상황 전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더 잘 맞아서 그래요, 시장은요. 그럼 이제 미국 증시 볼게요. 자, 미국 증시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모더나가 핵심이었죠. 예. 모더냐. 모더나죠, 그죠? 모더나. 자, 근데 그 S&P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스탠다드 푸어 지수인데 미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에 대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이것도 조금 주의 있게 보는 게 미국 증시도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일 것 같은데 이렇게 딱 경계선이 있었어요. S&P 지수가. 근데 지금 이 산을 이렇게 한번 넘었어요.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더라? 10만 원을 본다. 30이라고 그러더라, 30. 저한테 30이 뭔가 이렇게 해서 그 대표님 30 아닐까요? 이러는 거예요. 30 아닐까요? 그래서 30이 뭘까 생각을 했어요. 시영이님도 30 궁금하시죠? 근데 많이 쓰시더라고요. 삼성전자 10만 원. 근데 저는 그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모더나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좀 주목하게 보는 게 우리 미국 증시를 후행할 수는 똑같이 역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역행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서 봤을 때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강의 드렸던 거 맞죠? 다중바닥에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제가 주식시장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도너리 BAP. 제가 방송 내내 나오면서 어떤 얘기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딱 찍는 거 보고 나서 바로 도너리 BAP 했잖아요. 예, 걱정하지 마셔라. 근데 지금은 뚫었어요. 근데 이 뚫고 나서는요. 올라가는 게 여기서는 10의 힘이 필요했다면 여기 100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왜 주봉 바닥에서 다중을 잡아가면서 대표님 재미없어요. 급등하는 거 찾아주세요. 급등은 이런 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포인트들 놓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안 올랐던 종목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제가 요즘에 깜짝 놀랐던 게 미국 주식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제가 지금 이제 모더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영화관이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을 잡아볼 수는 있어요. 미국 증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대작들, 흥행 대작들이 지금 다 개봉을 안 합니다. 그리고 CGV라든지 롯데시네마 이런 쪽의 개봉이 다 안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영화관을 축소하겠다라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핵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들을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서 다 어디로 가느냐? 미국 증시 중에 저한테 가끔 종목 말씀해 주세요 하면 전 넷플릭스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이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화관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들, 컨텐츠들. 이게 결국은 흐름상에서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그 기법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자꾸 다중바닥 이야기를 드립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제 한 달 있다가 또 나와서 제가 그때 다중바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시장에서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사이클.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그 사이클의 원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1년에 2번 정도 바닥이 나온다고 그러고요. 1년에 4번 정도가 고점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4번 중에 이제 마지막 시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풋상품에 대한 로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상승과 하락의 파동 속에서 ETF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풋상품은 조금씩 해지하면서 지금은 가져가도 되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600 위에서는 풋상품에 대한 로직들을 보시면서 주식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전기차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다중바닥 케이스를 다 뚫고 있는 게 전기차고요. 전기차에서는 좀 고점 종목이어도 조금은 무난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전해질이라든지 다양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종목별로는 뭐 지금 삼성전자, 뭐 현대차, 셀트리온 굉장히 잘 갔죠. 근데 그런 케이스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면서 오히려 순환매 다중바닥을 지켜보셔야 되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계지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제가 늘 지금은 답답할지 제가 항상 급등주 좋습니다. 저 방송 어떨 때 급등주 얘기만 해요.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차분하게 하십시오라는 얘기로 오늘은 거의 방송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목계지덕이라는 것은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항상 자신에 집중하십시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은 자신에 집중할 때 수익이 극대화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비밀번호 7777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를 응원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